안녕하세요. 신근식입니다. 인문학 특강 우리의 문화, 역사, 철학 이야기 그 10번째가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는 2시간에 이어서 한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한글이라는 것은요. 그전에는 훈민정음이나 혹은 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을 주시경 선생님께서 밝은 글, 큰 글이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명명을 했죠. 저번 시간에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것도 조형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까지 말씀드렸고요. 어쩌면은 이 대한민국의 문학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에 또 한글이 있지 않을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도 말입니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을 때 잘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죠. 조직도 설립자의 철학이라든지 조직만의 철학이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뭐 나라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나라에도 정확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또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은 뭘까요? 흔히 중심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심 철학이 뭘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갑자기 안 떠오르시죠? 네. 예전에 아시는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매형이 미국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해외 결혼 많이 하시니까. 그날이 마침 10월 3일이었는데 개천절이었는데 그 미국 매형이 묻더라는 것이죠. 오늘 무슨 날인데 쉬냐?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이고 또 뭐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으로서 쫙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 분이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미국은 역사가 한 2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또 묻더라는 겁니다. 그 5천 년 동안 나라가 존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존속할 수 있는 이유, 그 바탕에 철학이 뭐냐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답변을 못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참 민망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의 철학, 중심되는 철학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건국 이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가까이 와닿으시죠. 우리의 건국 이념, 홍익, 인간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널리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라. 원래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또 뜻이 축소가 됐죠. 널리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라. 네, 이것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큰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또 우리의 차별성이고요. 누구를 만나도 외국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철학이죠. 우리 교육법 2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룡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이 펄벅 여사 잘 아시죠? 네, 대지의 작가입니다.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펄벅 여사의 뭐 대지 하면 뭐 우리가 읽어야 될 문학 선지 백선 하면 꼭 들어가는 책이 펄벅 여사의 대지죠. 이 펄벅 여사가 60년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들큰거리를 차를 타고 시골길을 쭉 가는데 갑자기 저거 보라 하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게에 볕단을 짊어진 농부가 볕단을 실은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농부가 등에 짐 싣고
소달구지 끌고 가는 거. 60년대 시골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펄벅 여사가 농부도 볕단을 짚고 가다니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안내자가 보니까 농촌에서는 늘 보는 건데 이 펄벅 여사가 좀 오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펄벅 여사의 그 다음 말이 안내자의 가슴에 딱 와닿답니다. 자, 펄벅 여사가 뭐라고 했느냐. 미국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미국이라면요, 지게에 짐도 달구지에 싣고 농부도 달구지 올라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소의 짐마저 덜어주려는 저 마음, 저게 바로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아하, 네, 농부가 동에 짐 싣고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장면, 60년대 시골에서 우리는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마저 외국 사람을 눈에 보니까 그마저도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자, 이때요, 이 펄벅 여사의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조선일보의 최장기 칼럼을 쓰시던 이규태 씨입니다. 이규태 씨가 새끼 기자 시절에 그때 이제 펄벅 여사 안내를 하다가 펄벅 여사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나? 이때 그분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써오셨습니다. 자,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5시의 작가이자 시인이자 신부인 겨울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한국은 지극히 평화적이고 건면한 국가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당군의 통치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하, 이 외국분들은 이렇게 우리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홍익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홍익하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젊은 분들은 홍익하면 홍익대학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예전에 기차에서 삶은 계란 팔던 홍익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홍익회를 떠올리십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스토리웨이라고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홍익회라는 이름으로 사이다도 팔고 그다음에 계란도 팔고 했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아니, 남들은 이렇게 완벽하고 위대한 거라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홍익하면 이 삶은 계란 떠올리시고 이 홍익회 떠올리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또 어디 가니까 홍익 돈가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한양대의 팀버더송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 홍익인간 정신을 만나고 이 정신에 너무나 반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양대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주말이면요 청계천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가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좋아할까 싶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3년 동안 성격 과정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강의 중에서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분 청계천에서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계천에 주말에 자주 가는데 웬 외국 사람이 등에다가 홍익인간 써가지고 걷기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더라는 것이죠. 이분은 홍익 정신 하나에 반해서 자기 직업도 버리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한국 사람이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청소하고 적극적으로 베푸십시오. 그리고 나라의 보물인 홍익인간을 잘 살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이 홍익인간 정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살아오지 않나. 이제 자꾸 홍익인간 이야기하시면 삶은 계란 떠올리시고 이러면 아니 됩니다. 이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고 가평에 살고 계십니다. 가평에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홍익 버튼을 나눠주고 다니시고요. 저는 이분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바로 광화문에서. 우리 광화문 그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분 보세요. 이 촛불 시위 현장에 와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집게, 그리고 홍익인간 만세, 쓰레기 봉투.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우리나라 어느 누구보다도 홍익인간 정신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쓴 휘호입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싸움을 통해서 매 순간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도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우리의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홍익인간이라고 휘호를 걸어놓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 철학이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중심되는 철학이 있어야 오래 영위할 수가 있고요.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중심 철학이자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홍익인간 정신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